한국인은 왕실 주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나코 왕궁의 대리석 복도에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빛 샹들리에 아래 왕실 비서 피에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그의 앞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도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나코의 국왕 앙리 3세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피에르, 내가 부른 손님에게 무례하지 말게. 왕의 한마디에 비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청년에게 다가가 말했죠. 자네가 내 딸의 생명을 구한 그 컵밥 청년인가? 이 이야기는 바로 일주일 전 모나코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푸드트럭 청년이 어떻게 왕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나코의 화려한 카지노 거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좁은 골목. 이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푸드트럭 하나가 덜컹거리며 자리를 잡았죠. 트럭 옆면에는 K-CUPBAP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민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김치를 썰고 불고기를 재우는 손길이 능숙했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준비, 판매, 정리, 그리고 또 준비. 아시아 음식이야? 패스. 점심시간 정장 차림의 관광객들이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익숙한 듯 미소만 지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공사장 인부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 그들에게 민수의 컵밥은 따뜻한 위로였죠. 민수야, 오늘도 김치 넉넉히 줘. 마르코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70이 넘은 이탈리아 출신 청소부였죠. 민수는 평소보다 밥을 수북이 담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많이 드세요. 자네는 참 착한 청년이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늘 웃고 있으니. 민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에게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 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 민수는 잠시 의자에 앉았죠. 젖은 앞치마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겨우 전기세와 재료비를 벌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트럭 앞에 섰죠.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영업하시나요?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죠. 네, 물론이죠. 뭘 드릴까요? 여성은 메뉴판을 보다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 그녀를 민수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민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밥을 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 위에 불고기, 계란, 김치, 그리고 특제 소스까지. 정성스럽게 담은 컵밥을 비닐봉지에 넣어 건넸죠. 비도 오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드세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까요. 여성은 후드 속에서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그저 피곤한 사람의 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으실 거 없어요. 대신 맛있게 드시고 다음엔 꼭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여성은 고개를 여러 번 숙이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가 보네. 그날 밤 민수는 트럭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적자네. 하지만 배고픈 사람 하나는 도왔으니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도운 그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트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혹시 한민수 씨이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무슨 일이신지? 왕실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왕실? 폐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었죠. 저를요? 왜요? 자세한 건 왕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 민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자신의 낡은 트럭이 점점 멀어져 갔죠. 그리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점점 가까워지는 왕궁의 황금빛 지붕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컵밥 장수의 일상이 끝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검은 차는 왕궁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가 내리자 거대한 대리석 계단이 눈앞에 펼쳐졌죠. 양옆으로 늘어선 근위병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기름때 묻은 티셔츠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호원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곳은 화려한 접견실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벽면은 금박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민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피에르, 왕실 홍보 담당 비서였죠. 당신이 그 푸드트럭 주인? 피에르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요.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왕실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까. 피에르가 나가고 잠시 후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어젯밤 비를 맞으며 찾아왔던 그 여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티아라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네요. 소피 공주였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죠. 공주님이셨어요? 미안해요. 속인 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여성의 눈빛이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를. 그것은 고독의 눈빛이었던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렸던 영혼의 눈빛.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밤에 몰래 나갔다가 길을 잃었고 비까지 와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이 아무 데가 없이 따뜻한 밥을 줬다고요.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바로 그때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나코의 국왕 앙리 3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드시게 젊은이. 왕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내 딸이 자네 이야기를 들려주더군. 가난한 처지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폐하. 해야 할 일이라.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왕은 민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내일 왕실 만찬이 있네. 자네의 그 컵밥이라는 음식을 준비해 주겠나? 내 딸이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극찬을 하더군.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왕실 만찬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그래서 더 좋네. 진심이 담긴 음식. 그게 내가 찾던 것이야. 바로 그때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폐하,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십니다. 왕실 만찬은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음식을. 피에르, 내가 결정한 일이네. 왕의 단호한 말에 피에르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민수를 향한 저기로 가득했죠. 민수가 왕궁을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죠. 피에르였습니다. 잠깐 당신. 피에르는 민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10년 동안 왕실을 위해 일했어. 그런데 당신 같은 거리의 장사꾼이 하루아침에 왕실 행사에 웃기는 일이지. 저는 그저 부탁받은 일을. 들어봐. 내일 만찬에서 실수하면 당신은 끝이야. 모나코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발을 못 붙일 거야. 내게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피에르가 돌아선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사실 민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컵밥 장수가 아니었죠. 한국에서 유명 호텔의 수석 셰프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빚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듯 모나코로 왔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트럭으로 돌아와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요리사 칼 세트가 있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밤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왕실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컵밥 메뉴를 구상했죠.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 요리의 기법을 결합한 그만의 독특한 레시피였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마르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내일. 아니 오늘이네요. 왕실 만찬에 제 음식을 내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마르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껄껄 웃었죠. 자네가 드디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군. 사실 알고 있었네. 자네 손놀림이 평범한 장사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나도 한때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칼질은 못 속이지. 두 사람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잊고 있던 자신의 실력을 하나씩 되찾아갔죠. 재료를 다듬는 손길은 예술가의 그것이었고 양념을 배합하는 모습은 과학자 같았습니다. 민수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빚도 갚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요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공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만찬 당일 아침, 민수는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그를 쳐다봤죠.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푸드트럭 주인? 주방장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칼을 꺼냈죠. 그리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양파를 순식간에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균일한 두께, 기계처럼 정확한 속도.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푸드트럭 주인이 아니었죠. 진짜 셰프의 눈빛이었습니다. 왕실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 한가운데서 민수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지휘자의 것처럼 우아했고 동시에 검객처럼 정확했죠. 대체 뭘 만드는 거야? 주방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의 마음을 프랑스의 기술로 담아내는 겁니다. 민수는 전복을 얇게 저며 트러플 오일에 재웠고 한우 등심은 저온에서 천천히 익혔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근 백김치를 사용했는데 샴페인 식초로 산미를 더했죠. 밥은 한국 쌀과 이탈리아 리조또용 쌀을 섞어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컵밥이 아니잖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같았죠.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에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하나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컵밥의 정신은 그대로 살리면서 왕실 만찬에 어울리는 품격을 더한 것이었죠. 피에르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요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게 뭐야? 컵밥도 아니고 프랑스 요리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음식이군. 음식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에르는 화가 났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드디어 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연회장에는 각국 대사들과 귀족들이 모여 있었죠. 민수는 직접 요리를 서빙하기로 했습니다. 수레를 밀고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입니다. 한국의 전통 컵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모니 컵밥입니다. 민수가 첫 번째 그릇을 왕 앞에 놓았습니다. 왕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왕의 반응을 지켜봤죠. 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미소로. 이것은 놀랍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소박하고 복잡하면서도 조화롭네. 마치 진정한 귀족의 품격 같아. 대사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하나로 어우러지다니.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셰프를 만나보고 싶군요. 천재입니다. 프랑스 대사가 특히 극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두 문화의 정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미슐랭 가이드에 즉시 추천하겠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그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죠. 주방장, 큰일 났습니다. 그 한국인이 사용한 재료 중에 상한 것이 있었어요. 피에르는 미리 준비한 상한 전복을 민수의 재료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주방장이 놀라서 확인하러 갔죠. 그런데 피에르 씨, 이건 우리 주방 재료가 아닙니다. 포장지가 다르네요. 마르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에르의 행동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기 CCTV를 확인해 보시죠. 누가 이상한 재료를 가져왔는지 다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주방으로 들어왔죠. 소피 공주와 함께였습니다. 무슨 소동이지? 주방장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피에르, 실망이군. 자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폐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왕실의 명예를. 됐네. 내일부터 왕실에 출입하지 말게. 피에르는 비틀거리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소피 공주가 민수에게 다가왔죠. 미안해요. 피에르 때문에 고생하셨죠?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왕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자네,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군. 어디서 배웠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5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하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지금이지. 왕은 민수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왕실 공식 셰프가 되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길거리에서 컵밥을 팔고 있다니 아깝네. 연회장으로 돌아온 왕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민수 셰프를 모나코 왕실의 공식 셰프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민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초청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민수는 빈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하네, 민수. 드디어 자네의 진가가 인정받았어.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트럭은 어떻게 할 건가? 민수는 낡은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이 트럭은 그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계속 운영할 거예요. 왕실 일이 없는 날에는요. 여전히 저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모나코의 모든 신문 일면에는 민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길거리 컵밥 청년, 왕실 셰프가 되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피에르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 후 민수는 왕실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 공주가 찾아왔죠. 민수 셰프님, 아버지가 부르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민수가 접견실에 들어가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 권위의 요리대회 골든 플레이트의 심사위원장이었죠. 한민수 셰프, 당신을 올해 대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모나코 대표로 출전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놀랐습니다. 골든 플레이트는 유럽 최고의 셰프들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였죠. 우승하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어제 당신의 요리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이건 명령이네. 모나코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게.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골든 플레이트 대회까지 한 달. 민수는 왕실 주방과 자신의 트럭을 오가며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새벽에는 트럭에서 서민들을 위한 컵밥을 만들고 낮에는 왕실에서 고급 요리를 준비했죠. 두세 개를 오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수 셰프,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이제 왕실 셰프인데 트럭은 그만두셔도. 왕실 부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죠.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요. 화려한 왕실 셰프이기 전에 저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요리사니까요. 그의 이런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실과 서민을 잇는 셰프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나갔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피에르는 프랑스 요리계의 거물 장 릭 르누아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르누아르는 골든 플레이트 15년 연속 우승자였죠. 그 아시아인이 감히 골든 플레이트에 도전한다고? 르누아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네, 모나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죠. 하지만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피에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르누아르는 코웃음을 쳤죠. 운으로 골든 플레이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직접 그 자를 밟아주겠네. 두 사람은 민수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회 전에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로 한 것이죠. 며칠 후 민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파리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팔 수 없어요. 최고급 트러플을 파는 상인이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정가를 다 지불할 텐데. 르누아르 셰프가 이미 모든 물량을 예약했어요. 그분 허락 없이는 못 팝니다. 민수는 다른 가게로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고급 재료들은 모두 예약 완료였죠. 르누아르의 압력이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민수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뭘 찾고 있나? 좋은 재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네요. 할머니는 민수를 자세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모나코의 컵밥 셰프로군. TV에서 봤어. 이리 따라와. 할머니는 민수를 시장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겉보기엔 초라하지만 신선한 재료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죠. 여기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오는 곳이야. 비싸지 않지만 정직한 재료들이지. 민수는 놀랐습니다. 재료들은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신선도와 품질은 뛰어났죠. 무엇보다 상인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기억해. 최고의 요리는 최고급 재료가 아니라 최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민 시장에서 재료를 사기 시작했죠. 돼지고기 대신 시장 정육점의 신선한 고기를, 트러플 대신 향긋한 버섯을, 캐비어 대신 정직한 달걀을 샀습니다. 모나코로 돌아온 민수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왕실 주방에 들어가니 자신의 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칼을 보신 분 없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거라고. 그 칼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칼은 도구일 뿐이니까. 민수는 담담하게 말하고 왕실의 일반 칼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다른 요리사들이 감동했죠. 민수 셰프, 이거 쓰세요. 젊은 요리사 하나가 자신의 칼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자신의 도구를 빌려주기 시작했죠. 모두들 고마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죠. 대회 일주일 전 소피 공주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셰프, 파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르누아르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는 유럽 최강의 셰프예요. 민수는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처음 공주님께 컵밥을 드렸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공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배고픈 사람이었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누구든 전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소피 공주는 민수의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민수는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알아채지 못한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회 사흘 전 민수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직접 주방을 찾아왔죠. 민수, 부담 갖지 말게. 이미 자네는 모나코의 자랑이네. 감사합니다, 폐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대회에서 무슨 요리를 할 건가?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컵밥입니다. 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컵밥? 그런 서민 음식으로 최고급 요리 대회에서 겨루겠다고? 네. 하지만 특별한 컵밥이 될 겁니다. 제 인생을 담은 그리고 만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은 컵밥이요. 왕은 민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게 바로 자네다운 거지. 대회 전날 밤 민수는 트럭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코 할아버지가 찾아왔죠.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주려고 왔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칼이야. 이제 자네가 가져가게. 할아버지, 이렇게 귀한 걸. 자네는 내게 희망을 줬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 칼이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네. 민수는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에 할아버지의 세월과 정성이 느껴졌죠. 파리 그랑팔레 전시장. 유럽 최고의 요리대회 골든 플레이트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20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죠. 각국의 언론사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나코 국기가 걸린 15번 조리대에 섰습니다. 옆을 보니 르누아르가 프랑스 대표석에서 그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온 젊은 친구, 긴장되나? 르누아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조리도구를 점검했죠. 마르코 할아버지가 준 칼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73회 골든 플레이트가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전통과 혁신. 3시간 안에 자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완성해야 했죠. 민수는 침착하게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의 가스 버너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뭐지? 다시 켜보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를 불러 확인해 보니 가스 밸브에 문제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예비 버너를 가져오는데 2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3시간 대회에서 그 시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죠.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요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르누아르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죠. 이것도 그의 짓인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죠.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너 없이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불 없이 어떻게 요리를? 스태프가 놀랐지만 민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과 소금을 이용한 급속 냉각법으로 재료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불 대신 절임과 발효, 그리고 화학 반응을 이용한 조리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 미친 거 아니야? 불 없이 요리를 한다고?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생선을 레몬즙과 라임즙에 절여 세비채처럼 익혔고 고기는 얇게 저며 특제 양념에 재워 육회처럼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즉석에서 겉절이로 만들었고 밥은 안 돼. 밥은 불 없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섰죠. 바로 그때 관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힘내세요, 민수 셰프. 마르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모나코에서 응원하러 왔던 것이죠.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관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관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컵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컵밥은 밥이 아니야.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그는 밥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얇게 저며 층층이 쌓았고 고구마는 퓨레로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메밀 반죽을 만들어 얇게 펴서 면을 만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새 버너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불 없이 요리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마지막 30분, 민수는 모든 재료를 하나의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층층이, 조화롭게,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쓰듯이. 시간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손을 멈췄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르누아르의 요리가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전통 프랑스 요리를 분자 요리학으로 재해석한 화려한 작품이었죠. 완벽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요리의 정수. 심사위원들이 극찬했습니다. 르누아르는 득이양양하게 민수를 쳐다봤죠.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가 내놓은 요리를 보고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투명한 유리 그릇 안에 무지개처럼 층을 이룬 재료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것은 뭐죠? 수석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불의 컵밥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 없는 컵밥이죠.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불을 잃었습니다. 요리사에게 불은 생명과 같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요리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각 층을 설명했습니다. 맨 아래는 고향의 그리움입니다. 메밀면은 어머니의 손맛을 담았죠. 그 위는 모나코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들, 마르코 할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중간층은 왕실에서 배운 품격과 정성, 그리고 맨 위는 민수는 소피 공주가 있는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죠. 첫 번째 심사위원이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죠. 놀라움, 감동, 그리고 눈물. 이것은 믿을 수 없어요. 불을 쓰지 않고 이런 깊은 맛을. 다른 심사위원들도 맛을 봤습니다. 하나같이 침묵에 빠졌죠. 그리고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예술이고 철학이고 사랑입니다. 관객석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3분 넘게 이어졌죠. 르누아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가능해. 사기야. 불 없이 어떡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목은 민수에게 쏠려 있었죠.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73회 골든 플레이트 우승자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원이 나갔던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혼란 속에서 누군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피 공주였죠. 민수 셰프, 위험해요. 이것도 그들의 짓인 것 같아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의 요리가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던 것이죠. 바닥에 엎질러진 요리를 보며 관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재료들을 바라봤죠. 3시간의 노력이, 그의 모든 진심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안 됐군. 르누아르가 다가와 거짓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죠. 하지만 규정상 엎질러진 요리는 심사할 수 없지. 실격이야.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왕실 주방의 막내 요리사 앙투안이었죠. 잠깐만요.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앙투안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전이 되기 직전 뭔가 이상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전 직전 피에르가 몰래 무대 뒤로 들어가 전기 패널을 조작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르누아르의 조수가 민수의 요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는 장면까지. 이건 조작이야. 관객들이 분노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죠. 르누아르 셰프, 이것이 사실입니까? 르누아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대회 스태프 중 한 명이었죠. 저도 봤습니다. 르누아르 셰프가 피에르 씨와 대회 전에 만나는 것을. 그리고 민수 셰프의 가스밸브도. 그들이 미리 조작한 거였어요.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심사위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장링 르누아르, 당신은 실격입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요리 대회 출전이 금지됩니다. 르누아르와 피에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피에르가 민수에게 외쳤죠.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이 왕실에 있는 한.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실 경호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피에르 씨, 모나코 왕실 모독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나코 왕이 직접 파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무대로 올라가 민수 앞에 섰죠. 민수 셰프, 괜찮은가? 네, 폐하.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말인가? 자네는 이미 보여줬네. 진정한 요리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지만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최종 요리는 훼손되었지만 우리는 모두 맛을 봤고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제73회 골든 플레이트의 우승자는 모나코의 한민수 셰프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의 재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소피 공주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제 요리의 일부예요. 실패도, 좌절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민수는 흩어진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새로운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불완전하지만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이게 진짜 컵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것. 심사위원장이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죠. 30년간 심사를 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요리는 처음입니다.
한 달 후 모나코 왕궁에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골든 플레이트 우승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오늘은 단순히 요리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왕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선한 마음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민수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트로피가 아니라 컵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저는 여전히 컵밥을 만듭니다. 왕실 셰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요리사이고 싶습니다. 그는 왕에게 컵밥을 건넸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컵밥입니다. 공주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왕이 한 숟가락을 먹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왜 내 딸이 자네에게 마음을 뺏겼는지.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소피 공주의 얼굴이 붉어졌죠.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셰프,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더 있네. 무엇인가요, 폐하? 내 딸과 저녁을 함께 하지 않겠나? 물론 공식적인 만남으로. 민수는 놀라서 소피 공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전 공주님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다고? 자네는 불없이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네. 그런 자네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하네, 민수. 자네는 해냈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니야. 자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선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자네의 진짜 재능이지. 민수는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초라하지만 그의 시작이었고 여전히 그의 일부였죠. 할아버지, 내일도 장사할 거예요. 여기서 왕실 셰프가 골든 플레이트 우승자가 네. 왜냐하면 전 여전히 그 컵밥 청년이니까요. 단지 이제는 왕의 식탁에도 오를 수 있는 컵밥 청년이 된 것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수의 트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왕실 사람들,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모두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줄 맨 앞에는 소피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돈을 가져왔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평생 공짜예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그럼 이렇게 하죠. 공주님이 제 옆에서 함께 서빙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왕실의 공주와 컵밥 청년이 나란히 서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모습. 그것은 모나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죠. 불없이 우승한 셰프, 왕실과 거리를 잇는 요리사, 컵밥의 기적. 수많은 타이틀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민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가이드 총책임자와 심사위원들이었죠. 한민수 셰프님, 당신의 트럭과 왕실 레스토랑 모두를 심사하러 왔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컵밥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 그저 정직하고 따뜻하게. 심사위원들은 트럭 앞간이 의자에 앉아 컵밥을 먹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컵밥이군요. 단순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먹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왕실 주방에서 정식 코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코스의 기본은 컵밥 정신이었죠. 한 그릇에 담긴 조화, 계층 없는 평등함, 그리고 나눔의 철학. 일주일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푸드트럭에 미슐랭 별 하나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모나코 왕실 레스토랑에는 별셋을 수여합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푸드트럭이 미슐랭 별을 받은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별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별을 위해 요리하지 않아요. 제 앞에 앉은 단 한 사람의 배고픔과 마음을 위해 요리합니다. 그 무렵 파리의 한 법정에서는 피에르와 르누아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졌죠. 그들이 과거에도 여러 신진 셰프들을 같은 방법으로 짓밟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평생 요리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피에르가 민수를 마주쳤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아니요. 당신의 선택 때문이죠.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돌아섰습니다. 복수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없었죠.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모나코로 돌아온 민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컵밥이라는 이름의 자선 사업이었죠.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컵밥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셰프, 이런 일까지 하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왕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모나코에 왔을 때 저도 이런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죠. 소피 공주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직접 거리로 나와 봉사하는 모습은 모나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공주님, 왕실 체면이 있으신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소피의 이런 변화는 민수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통해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배웠던 것이죠. 어느 날 왕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자네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 무슨 일이신지요, 폐하? 내 딸이 자네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나?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역시 소피를 사랑한다는 것도. 하지만 저는 공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그런 구식 생각은 집어치우게. 자네는 이미 증명했네. 진정한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왕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목숨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폐하. 1년 후 모나코 왕궁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컵밥 청년과 왕실 공주의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식은 여느 왕실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피로연 메뉴는 전부 컵밥이었습니다. 물론 고급 재료로 만든 특별한 컵밥이었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였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민수가 결혼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왕과 서민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식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 컵밥이 담고 있는 꿈입니다. 마르코 할아버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내게 희망을 가르쳐 줬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결혼식 다음 날 놀랍게도 민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소피도 함께였죠. 신혼여행은 안 가? 지나가던 시민이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혼여행이에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민수와 소피가 만든 컵밥 문화는 모나코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들도 컵밥 데이를 만들어 수익금을 기부했고 젊은 셰프들은 민수의 철학을 배우러 모나코로 몰려들었죠. 2년 후 민수는 요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특별했죠. 학비가 없었습니다. 대신 졸업 후 1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죠. 기술보다 마음을 가르치고 싶어요. 요리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학교의 첫 졸업생 중에는 피에르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과오를 사죄하러 왔다가 민수의 철학에 감동해 입학한 경우였죠. 삼촌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 당신이 어떤 요리사가 되느냐죠. 민수의 용서와 포용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던 피에르도 편지를 보내왔죠. 당신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행운이 있기를.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트럭이 있던 그 작은 골목은 이제 컵밥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세계 각국에서 온 푸드트럭들이 모여 각자의 서민 음식을 팔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수의 K-CUPBAP 트럭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한 노인이 민수의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온 그는 다름 아닌 르누아르였죠. 출소 후 처음으로 민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민수 셰프. 민수는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르누아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네의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었어. 자네가 세운 학교, 자네가 베푼 자선. 부끄럽네. 민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밥을 르누아르 앞에 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들었어요. 출소하고 작은 빵집을 여셨다면서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네.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네가 가르쳐 준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컵밥을 먹었습니다. 한때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요리사가 된 것이죠. 그날 오후 왕궁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피의 첫 아이 돌잔치였죠. 하지만 이 돌잔치 역시 특별했습니다. 왕실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었죠.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소피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타이틀이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돼.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아이는 돌잡이를 했습니다. 청진기도 마이크도 붓도 아닌 작은 숟가락을 잡았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아빠를 닮았구나. 마르코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그는 민수가 세운 학교의 명예교장이 되어 있었죠.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야. 왕실의 피와 서민의 정신을 모두 이어받았으니 저녁이 되자 민수는 왕실 주방에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5년 전 그날의 컵밥이었죠. 소피를 처음 만났던 그날 비를 맞으며 건넸던 바로 그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이 맛, 그날 그 맛이에요. 소피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준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왕이 일어서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족도, 귀족도, 시민들도, 노동자들도 모두 있었죠.
신분의 벽이 사라진 진정한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는 홀로 궁전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자신의 트럭이 있는 골목이 보였죠. 그곳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어? 소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려?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 왕실의 번거로움 없이.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리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평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 날 민수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묘소 앞에는 작은 컵밥 하나를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비빔밥을 컵밥으로 만든 것이었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컵밥을 알아요. 한국의 정을 알아요. 두 분 덕분이에요. 한국 정부는 민수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K-푸드를 세계에 알린 공로였죠. 하지만 민수는 훈장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이었죠. 형,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요리사가 되는 건 쉬워.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것뿐이에요? 그래. 기술은 나중에 배워도 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왜 요리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잊지 않는 것. 모나코로 돌아온 민수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컵밥 데이를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매년 10월 31일 그가 소피를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해 전 세계 레스토랑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컵밥 데이에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기금으로 아프리카에 급식소 100개를 지었죠. 한 그릇의 밥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죠. 이것이 컵밥의 선순환입니다. 민수의 연설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10년 후 민수의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트럭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왕자인데도 여기서 일해요?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왕자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해. 그럼 진짜 왕자는 뭐예요? 진짜 왕자는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란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트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대사, 청소부, 학생, 노인. 모두가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세상이다. 밥 한 그릇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부모님,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작은 작은 친절이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건넨 컵밥 한 그릇. 그것이 사랑이 되고 기적이 되고 혁명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선의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 씨앗은 누구나 뿌릴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나코의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민수는 트럭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배가 고플 것이고 그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컵밥 청년 한민수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